자, 인터플렉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뜰맨, 너는 심택도 있는데 왜 인터플렉스를 한 거야? 요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인터플렉스가 어마어마하게 신사업을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보다는 인터플렉스가 영업이익률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대한 상승률이 여기 나왔던 리포트들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준비한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대덕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요것 때문에 제가 가져왔다고요.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휘어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FPCB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볼게요. 1등은 영풍전자고요. 그리고 2등이 BH, 3등이 인터플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 꼴찌네요. BH도 좋고 대덕전자도 좋고 다 좋죠. 저는 증감폭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FPCB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휴대폰이라던가 카메라 모듈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수출하고 내수를 보면은 수출이 조금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이렇게 판매를 하느냐, 삼성하고 아이폰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비율이라던가 INS 비율을 뭐 통해서 외주 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중국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어느 기업이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네들이 어디로 나갑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리포트에서는 이제 삼성하고 아이폰 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플 쪽을. 자, 2020년도 4분기의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4.8%가 나올 거래요. 국내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가 되었고 여기에 따른 매출이 감소가 되었다. 그리고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이 신제품 출시 효과라는 게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되게 좋을 거예요 라가 아니라요. 신제품이 출시됐는데 그만큼의 기대치만큼의 성과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분기 대비해서는 안 좋게 나왔다. 4분기 때 이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나와가지고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와서 적자가 발생이 되었대요. 그래도 이제 하반기 때는 해외 거래가 본격화가 될 것이다. 뭐 핸드셋 업황이 지금 백신 이후에 핸드셋에 대한 업황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조금 이열될 것 같다라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포트라던가 전문가님들께서는 그래도 백신 맞으면서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업황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실적 개선은 본격적으로 2020년도부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출, 영업이익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플렉스는 20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때는 그래도 2020년도 4분기에 대비해서는 올라갔지만 기저효과로 올라갔지만 2분기 때는 내려가요. 그런데 2분기 때는 내려가는데 3분기 때는 다시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 언제 사야겠어요? 2분기 때 쭉 내려갔을 때 그때 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 기업이 막 이렇게 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라기보다는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상대적으로 리포트 수가 작았어요. 4월 리포트를 보니까 1분기 QOQ는 마이너스 1.4%가 나올 것이다. 고객사의 물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또 감소가 되었고 기대치 못 미쳤어요. 1월에도 못 미쳤는데 4월에도 못 미쳤어요. 그리고 2021년도 1분기 지점부터는 1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 때는 하지만 영업 적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살포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전에 그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2분기 때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사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가니까 물 타야지 라기보다는 2분기 때 조금 내려갔을 때 3분기 다가가는 시점에서 평단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21년도 하반기 해외 거래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북미 고객에 대한 물량이 본격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쪽에 대한 신규 고객들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는 내년까지 좀 좋아질 것이다.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핸드셋에 대한 업황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분은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자, 스마트폰 출하량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IM에 대한 영업이익률과는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경쟁사들을 보도록 할게요. 인터플렉스 보더라도 지금 꼴찌예요. 21년도도 꼴찌고 22년도도 역시 꼴찌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1등 기업 잡으면 좋아요. 안정적이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 하지만 그럼 당연히 BH를 잡는 게 좋겠죠. BH도 좋아요. 그래서 BH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좋아요. 인터플렉스는 2분기 때까지는 안 좋을 거예요. 2분기 때까지는 안 좋지만 3분기 때부터, 그리고 내년까지는 신규 고객사라던가 업황에 대한 회복이라던가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잘 가는 기업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을 할 것이냐, 10,000원 버는 애도 중요하지만 1,000원 버는 애가 5,000원 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딱 그 표현이에요. 진짜 지옥에서 돌아온 아이. 정말 지옥까지 갔다가. 자, 그래서 2020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은요, 2021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90% 늘어요. IB투자증권이 지금 2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도 리포트를 보면 다른 리포트들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는 IBK투자증권만 2개를 냈어요. 그런데 얘네가 1월하고 4월하고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은 2020년도 1분기, 2분기 때는 되게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당연히 1분기, 2분기 얘네들 말대로 간다고 하면은 1분기,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도 떨어질 거고, 이로 인한 뭐 주가도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근데 3분기, 4분기 2020년도를 보면은 무려 644%가 올라요. 얘네들 말대로라고 하면은. 그럼 이 평균치가 380%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물론 2020년도에 분기별 또 매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걸 보고 내가 언제까지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하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주 전체 대비해서 10% 남아있어요. 수주 잔량은 지금 10% 남아있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를 보면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의 PR도 역시 마이너스예요. EPS가 마이너스 1870원이에요. 지금은 사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이거 한 주 사면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소리죠. 근데 업종 PR도 되게 높아요. 그만큼, 근데 업종 PR 같은 경우에는 165.44 요렇게 되는데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30만원 나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싸다. 지금 22일 기준으로 해서 13,000원인데 그만큼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비싸지만 우리가 인터플렉스를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봤었을 때는 요 흐름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